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천공예대 교수,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요. 이도훈 위원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틀 전이죠. 시정연설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는데 미국한테는 연말까지 시간 줄 테니까 대화 계속해라. 뭐 이렇게 시간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기다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니까 좀 나눠서 네. 답변하면, 첫 번째 미국에 대한 입장, 연말까지 기다릴 테니까 대화하자. 이거는 북한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벗어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그리고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 6년을 더 대통령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야만 되는 또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6년 동안에 지금처럼 계속 협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네. 재선을 위해서 또는 만약에 재선될 경우에 어떤 임기 중에 레거시라고 그러죠. 업적을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협상 대신에, 외교적 협상 대신에 군사적 작전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자유조선이라는 북한으로서는 반정부 단체가 등장이 됐죠. 네. 근데 이 단체가 CIA, FBI 이런 데랑 연계가 돼 있는 정황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미국에서 어떤 정권 교체로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상황 관리가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네. 지금 당장에 식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1년에 필요한 식량이 640만 톤 정도인데 지금 500만 톤 확보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협상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으면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미국에는 일단 협상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네. 문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좀 모욕적이죠. 뭐라 그러죠? 오지랖, 제정신, 4대 접근성. 네. 굉장히 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인데, 네.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현재 대북 정책, 북한을 포용하려는 정책,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북한 정권만 옹호하려는 정책,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특히 네.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북한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권에 했는데도 어떻게 이 나라의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강요한 사람, 관리한 사람, 여당의 100명이 넘는 의원 중에 단 한 분도 어떻게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고 맞대응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네. 정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리춘희가 대독을 했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 중에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 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써지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어쨌든 전문가들은 저런 얘기를 한 거, 제정신을 가지고 할 얘기를 해라. 미국 앞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중재자, 그다음에 촉진자 역할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 이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북한이 계속 이런 얘기 해왔어요. 우리 예전에도. 민족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 하려고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 이런 얘기는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또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뭐에게 자주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네.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하고 당당하게 하자. 제재 풀어라. 이런 얘기는 북한이 늘상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지랖이란 말이 들어있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걸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오지랖이란 말이 물론 듣기에 따라서 저는 적절한 표현 아니라고는 봐요. 그러나 네. 오지랖
오지랖이란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도 오지랖 넓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수사적으로 우리 대통령한테 본인들 입장을 좀 충분히 대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본인의 입장만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북한 뭐 입장만 대변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재를 풀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건 대외적으로 본인들의 그 인민들한테 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면 또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고려들을 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지 우리 대통령한테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내용으로까지는 저는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를 좀 진전을 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미국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김정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보면 티끌만한 양보도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황구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핵화를 어쨌든 진전을 시키라는 게 지금 워싱턴이나 이쪽에서의 그렇죠. 요구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그런 거에 지금 워싱턴에서 동의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건데 티끌만한 양보라든지 타협도 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출발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요.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어디까지 갔었냐면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영변을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2015년, 16년 제재 그러니까 결국 영변의 가치를 얼마나 둘 거냐. 네. 그다음에 제재를 해제를 요구한 그 2015년, 16년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과연 제재에 얼마큼 차지하느냐 문제였거든요. 결국 이제 그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지금 아마 뭐 미국에서는 전부를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부를 포기해야 전부 해제를 해준다는 것이고 우리 빅딜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보다 조금 더 포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의 수준에 맞는 제재를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는 건데 네.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보기에 영변의 가치를 얼마로 볼 거냐 이중을 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요구한 제재 가치 그 해제를 요구한 대여섯 건의 그 유엔 제재가 과연 제재의 어느 정도 총량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북한은 영변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요 제재 해제는 제재의 한 뭐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이게 반도 안 된다. 그다음에 제재는 대부분의 제재다. 결국은 그 어떤 견해의 차이인데 네. 저는 그 사이에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접점이 있다. 뭐 영변이 사실은 어찌 보면 핵심 맞아요. 근데 그 비중은 줄어든 건 맞죠. 근데 제재 부분도 과연 이제 만약 영변을 포기했을 때 제재를 전부 해제할 수는 없죠. 당연히 네. 영변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화의 타협의 여지는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시정연설에서 약간 올해 내로 뭔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보내는데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뭐 좋은 아이디어다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해서 3차 북미 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부분에 저는 어쨌든 이번 그 한미 회담의 성과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마디, 지금 조금 전에 패널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까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마음을 바꿔서 제재를 뭔가 완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선물을 뭔가 준비해 온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다. 3차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던졌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 제재고 뭐고 아무 영향 없다. 우리는 뭐 정말 당당하게 갈 수 있다. 뭐 제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싱턴에서는 해석하기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제재에 정말 목말라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하는 거에 다른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제재를 풀고 생존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그 선택지고 네. 반대로 미국은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요. 그 북한이랑 직접 협상할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언론에서 미국과 북한을 그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말까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고 연말까지는 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지금 또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온 뒤에 뭐 남북 정상회담, 뭐 3차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는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북한이 그 지금 굉장히 그 조직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하노이 이후에 지금 그 대외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그런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말 되면은 그 본격적인 이제 대선 그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그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재선 공약으로서 대북 문제를 어떻게 네. 낼 것인지 그 메시지가 아마 정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연말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아마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뭐 그 원산 갈마 그 리조트 프로젝트도 중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받아도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좀 상황을 관리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현상 유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